한라산 자락의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민호는 50줄에 접어든 산림관리인이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유일한 아들 준서와도 소원해진 채 산속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대는 어느 새벽, 민호는 평소처럼 산길을 순찰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끙끙. 미약하지만 간절한 울음소리였다.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던 민호는 깊은 계곡 아래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순백의 진돗개 한 마리가 얼어붙은 개울에 빠져 죽음의 문턱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의 털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맑았을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흐려져 있었다. 뒷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보였고 앞발 두 개로만 간신히 얼음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영원히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두터운 파카를 벗어던지고 밧줄을 허리에 묶은 채 조심스럽게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얼음물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지만 그는 개를 끌어안고 천천히 위로 올라왔다. 진돗개는 의식을 잃었지만 아직 미약한 숨결이 느껴졌다. 민호는 개를 품에 안고 눈길을 헤치며 오두막으로 향했다. 무게가 상당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오두막에 도착한 민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두꺼운 담요를 여러 겹 깔았다. 개의 젖은 털을 조심스럽게 말려주고 따뜻한 물로 얼어붙은 발가락을 마사지했다. 너는 백설이구나. 개의 순백색 털을 보며 민호가 중얼거렸다. 진돗개 특유의 당당한 자태와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비록 지금은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 이 개에게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사흘간 백설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민호는 밤낮 없이 개를 돌봤다.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입에 넣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백설아, 포기하지 마. 세상에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을 거야. 나처럼 혼자 된 늙은이한테 왔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 거야. 우리 함께 이 겨울을 버텨보자.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다. 백설이가 천천히 눈을 떴던 것이다.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민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점차 누그러졌다. 백설이는 하루하루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하지만 뒷다리의 마비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수의사를 불러 검진을 받아보니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꾸준한 재활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수의사의 말에 민호는 더욱 의지를 다졌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설이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조금씩 일으켜 세워 걷는 연습을 시켰다. 처음에는 앞다리로만 질질 끌려다녔지만 백설이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천천히 해도 돼. 민호의 격려 속에서 백설이는 조금씩 뒷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두 달이 지나자 제법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호와 백설이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백설이는 민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민호는 백설이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 봄이 찾아올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아들 준서가 갑작스럽게 오두막을 찾아왔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는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보러 온 것이었다. 아버지, 안녕히. 문을 열고 들어서던 준서는 벽난로 앞에 누워있는 백설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개를 키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마라. 백설이라고 해 지난 겨울에 구조한 아이야. 민호는 백설이와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준서도 점차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버지. 대단한 건 백설이지. 이 아이의 의지력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거야. 준서는 조심스럽게 백설이에게 다가갔다. 백설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민호의 아들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안녕, 백설아. 나는 준서야. 준서가 손을 내밀자 백설이는 코를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준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핥았다. 그 순간 준서의 마음에도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다. 준서는 원래 하루 이틀 머물다 갈 계획이었지만 백설이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 넘게 머물렀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와 백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매일 아침 세 식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백설이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을 즐거워했다. 특히 준서가 자신의 다리를 마사지해줄 때면 정말 행복해했다. 아버지, 백설이 정말 영리하네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게, 가끔은 나보다 더 현명한 것 같아. 아버지와 아들은 백설이를 매개로 해서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는 너무 철없었어요. 아니다, 준서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다 견뎌낸 게 대견하다. 백설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아는 듯 때로는 민호에게, 때로는 준서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환경청 직원인 박 과장이 오두막을 찾아온 것이다. 김민호 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생동물이요? 백설이 말씀이신가요? 이 아이는 제가 구조한 진돗개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기르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국립공원 구역이고요. 박 과장은 냉정했다. 규정은 규정이라는 식이었다. 백설이를 보호소로 보내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장애가 있어서 보호소에 가면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의 여유를 드리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이 떠난 후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백설이는 상황을 이해하는 듯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 서울로 데려와서 제가 기르면 안 될까요? 준서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백설이는 이곳 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야. 도시 생활은 맞지 않을 거야.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백설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보호소로 보낼 수도 없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민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백설이를 원래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백설아, 미안하라. 너를 계속 지켜주지 못해서. 백설이는 민호의 슬픈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평소보다 더 민호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준서도 반대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확고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우리가 억지로 붙잡고 있을 권리는 없어. 하지만 아버지, 백설이는 아직 다리가. 그래도 이 아이는 강하야.
이미 한 번 죽음을 이겨낸 아이잖니. 분명 잘 살아갈 거야. 마지막 밤, 세 식구는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백설이는 평소와 달리 민호와 준서 사이에 몸을 끼워 넣고 누워 있었다. 마치 이 시간이 마지막임을 아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준서는 백설이와 함께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백설이가 처음 발견되었던 계곡 근처까지 가는 것이었다. 길을 걸으면서 백설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고 자꾸 민호와 준서 곁으로 다가오려 했다. 백설아, 이제 너의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생의 진도 개들이었다. 백설이는 그 소리를 듣고 길을 쫑긋 세웠다. 저기 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민호는 백설이를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준서도 눈물을 참으며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설아,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해. 우리는 항상 너를 기억할 거야. 백설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민호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준서의 뺨에 코를 가져다 댔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백설이는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돌아보기를 반복했다.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자유에 대한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동족들의 부름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백설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마침내 백설이는 결심을 굳힌 듯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어 보이더니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비록 뒷다리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는 당당함이 있었다. 민호와 준서는 한참 동안 백설이가 사라진 숲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다. 백설이가 자유를 찾아간 것에 대한 기쁨도 함께 섞여 있었다. 백설이를 보낸 후 민호와 준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준서는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아예 한라산 근처로 이사를 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도 산림 관리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냐? 힘든 일인데. 백설이가 저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아요.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거든요. 부자는 함께 산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끔 산을 순찰하다 보면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백설이 소리인 것 같지? 그런 것 같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요. 백설이를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호가 평소처럼 산길을 걷고 있을 때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멍멍. 뒤돌아보니 백설이가 서 있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털에는 야생의 윤기가 돌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뒷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백설아, 정말 너구나. 민호가 달려가자 백설이도 뛰어와서 민호에게 뛰어올랐다. 1년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백설이는 민호 주변을 뛰어다니며 기쁨을 표현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숲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숲에서 두 마리의 작은 진돗개가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백설이의 새끼들이었다. 어머, 백설아, 너한테 가족이 생겼구나. 백설이는 자랑스럽게 새끼들을 민호에게 소개했다. 새끼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어미의 편안한 모습을 보고 점차 민호에게 다가왔다. 그날부터 백설이는 가끔씩 새끼들과 함께 민호를 찾아왔다. 완전히 야생으로 돌아갔지만 생명의 은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이었다. 준서가 이 소식을 듣고 감격했다.
아버지, 정말 기적이에요. 백설이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이루다니. 그러게 말이야. 생명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다. 백설이의 방문은 부정기적이었지만 언제나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민호나 준서가 힘들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백설이가 다친 다른 야생동물을 데려오기도 했다. 마치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민호는 기꺼이 그 동물들을 치료해 주었고 회복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백설이와 민호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사람들도 실제로 백설이를 목격한 후에는 감동을 받았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걔가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김민호 씨의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닐까? 동물도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민호는 유명해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백설이와의 순수한 인연이 더 소중했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60을 넘겼다. 준서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3대가 함께 사는 한라산 자락의 오두막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백설이도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자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끔씩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 백설이 정말 할아버지 말을 알아들어요. 그럼 백설이는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거든. 저도 백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은 백설이를 신기해했고 백설이도 아이들을 좋아했다. 마치 민호와 준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어느 늦가을 날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밖으로 나가보니 백설이가 오두막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백설이는 달랐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다. 백설아, 무슨 일이니? 백설이는 민호에게 다가와 고개를 민호의 무릎에 기댔다. 그리고는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 말없는 대화가 오고 갔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이 백설이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백설이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백설아, 정말 고마웠다.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백설이는 민호의 손을 조용히 핥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숲을 향해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더니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어 보였다. 그것이 백설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백설이가 사라진 후에도 민호의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백설이가 살아 있었다. 산을 걸을 때마다, 벽난로 앞에 앉을 때마다 백설이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준서도 아버지 못지않게 백설이를 그리워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백설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쳤다. 백설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줬단다. 사랑하는 것의 의미,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한라산에서 흰개를 봤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백설이인지 백설이의 후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진다. 지금도 한라산에서는 눈이 내리는 밤이면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순백의 진돗개가 길 잃은 등산객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준다는 이야기, 다친 동물들을 구해준다는 이야기들. 그것이 백설이인지 백설이의 영혼인지
아니면 백설이에게서 시작된 사랑의 연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다. 민호는 이제 70을 넘겼지만 여전히 매일 산을 걷는다. 그리고 가끔 눈을 감고 백설이와 함께 걷던 그 시간들을 떠올린다. 백설아, 넌 정말 내 인생의 기적이었어. 너 덕분에 나는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고, 아들과 화해할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단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면 민호는 그것이 백설이의 대답인 것처럼 느낀다. 나도 사랑해, 민호야. 한라산의 눈은 오늘도 조용히 내린다. 그 눈송이 하나하나에는 백설이와 민호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진리, 진정한 치유는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 그리고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는 교훈. 백설이가 남긴 이 모든 것들이 한라산의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준서의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때 백설이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이다.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낸 무한한 사랑의 연쇄. 눈 속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되어 흘러가는 것. 한라산 어딘가에서 백설이는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받았던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서.